안녕하세요. 신나는 조합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교육은 23년도 4월 달에 진행되는 사업보고 관련된 교육입니다. 저희가 사업보고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보고는 사회적 기업이 인증 취지와 요건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연 2회 4월 말, 10월 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4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22년도 전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제출하지 않으셨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입력을 하셨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요. 꼭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 대상이 되는 기업은요, 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까지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본인의 그 사회적 기업 인증 번호가 22년 이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모두 해당이 되니까 작성을 꼭 해주셔야 되는 점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스케줄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이게 4월 28일까지 제출이 다 완료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기업에서 입력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이제 14일까지 초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 권역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보완을 요청을 하고 그래서 저희 그 비대면 실사 확인증까지 업로드된 후에 제출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꼭 14일까지 1차 초안을 작성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일정은 제가 메일로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메일을 꼭 확인을 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사업보고 제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업보고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해 주시는 건데요. 일반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신 후에 좌측을 보시면은 사업보고 경영 공시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보고 등록 조회 가로치고 인증. 저희가 이게 인증과 예비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는 인증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꼭 인증을 클릭을 해주시고 좌측에 보시면 온라인 사업보고 등록 조회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저희 23년 4월 제출에 해당되는 거를 생성을 해주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 사업보고에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정보는 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작성된 내용이 사회적 기업 인증서와 다를 경우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제출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바뀌는 중이라 아직 여기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신청하셨다는 서류를 저희 구비 서류에 추가적으로 업로드를 해 주시면 저희가 감안을 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마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부분 입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차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적 목적은 이제 별지 사회적 목적 내용에 이제 작성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뒷부분에 나오니까 우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종, 이 부분을 좀 많이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업자 등록증 상에 있는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 되게 많은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상에 되게 많은 사업들이 등록되어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때는 가장 매출이 높은 1순위, 2순위를 주업종, 부업종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일 사업자 등록증상에 사업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주업종에 하나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빼먹지 않고 입력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래서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업에 해당되는 사업 유형을 선택을 하셔 가지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부업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의 종류 뭐 도소매, 뭐 교육 서비스 이런 거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주 종목, 주 부종목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 종류 네, 에 대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업, 부사업은 그 주 업종, 부업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업에서 사용해 주시는 사업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기준 상위 사업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이 22년도 안에 변경이 됐으면은 이제 변경이라고 클릭을 해주시고, 변경이 안 됐으면 변경이 없음이라고 해주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업 현황에서 정관 부분을 탭을 하시면 관련 페이지로 자동으로 이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페이지가 뜰 건데, 변경이 없으면 변경 없음하고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일 변경이 되었다. 그럼 변경을 클릭해 주시고 정관 변경일을 네, 입력을 해주시고 정관 변경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신고일도 신고를 하셨으면 신고, 만일 미신고를 하셨으면 미신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만일 정관 변경 신고를 하셨으면 신고일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년도에 이제 이 아래에 9가지에 해당돼서 변경을 하신 경우, 네, 변경을 했다라고 하고, 그 변경일, 변경 신고일까지 꼭 입력을 해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소유 구조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하는 거가 있는데요. 거기를 또 클릭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페이지가 이동이 돼가지고 입력하는 창이 뜰 겁니다. 여기서 이 소유 구조 같은 거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분들인 거고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원, 네, 출자한 거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칸이 4개까지밖에 없고 기타 칸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일 4명 이상의 주주가 계시거나 출자하신 조합원이 계신다고 하면은 상위 4명까지 입력을 하시고, 나머지 퍼센테이지에 대해서는 기타 부분에 이제 입력을 해서 토탈 합계가 100%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이런 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모든 서명 소속 그 직위 부분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입을 해주시고 지분 비율을 100%로 해주셔가지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꼭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비율 확인 부탁드리고, 이제 이게 그 주주라든지 출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계신 경우도 꼭 상위에 있는 4분 입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주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입력하는 쪽으로 갈 텐데요. 저희가 이제 이사회를 민주주의 의사결정 구조의 회의라고 저희가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민주주의 의사결정 구조는 최소 3인 이상, 대표이사, 근로자 대표, 사회이사, 그러니까 외부 이해관계자 이렇게 3명은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을 이제 민주주의 의사결정 구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위원회일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각 조합의 정관에 따라 네,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총회는 저희가 민주주의 의사결정 구도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해주셔도 되는데, 그럴 때는 기타 부분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민주주의 의사결정 구조는 22년 1월부터 12월 중에 개최한 의사결정 구조 실적을 기입을 하는 거예요. 만일 없다고 하면은 불필요기는 하나, 저희가 이제 연 2회 개최를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여기 이제 명수를 넣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누적입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제 만일 연간 개최를 2번을 하셨고 저희 인정을 하는 이 최소 3인만 참여를 하셨다고 하면,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임원이시죠. 여기에 둘, 사내 근로자 대표 같은 경우는 근로자기 때문에 둘, 그다음에 뭐 외부 이해 관계자가 지역사회 분이시면 여기에 둘. 그래서 원래는 한 명, 한 명, 한 명이 2번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둘, 둘, 둘 이렇게 해서 누적으로 진행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좀 많이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근데 누적이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좀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 이 표현에 대해서 임원은 도대체 뭐고 근로자는 도대체 뭐고 수혜자랑 지역사회는 뭐냐에 대해서 여기 설명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해 주시고 참여하신 분들 중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확인을 하시고 명수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사회 회의록도 꼭 첨부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사회록 회의록에 근거해서 요 내용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 목적 재투자 부분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22년 1 년에 대한 사업 보고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나와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 나와 있는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요거 부분은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정관상에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을 했을 경우 3분의 2 이상을 사회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함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아마 이제 생성이 될 텐데요. 거기서 법정 적립금을 뺀 금액을 이제 여기다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 상에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뒤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무제표를 어차피 제출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가능하면 그거를 보시고 정확한 금액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일 이 당기 순이익이 없을 경우는 이게 없는 거기 때문에 따로 입력을 해 주시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그치만 만일 있다면 꼭 빼먹지 말고 입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썼느냐 요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 네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이제 없다고 하면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으면 영원으로 네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내역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것도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상에 지원받은 금액이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적 기업에서 받으실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 전문 인력 지원 사업, 사업개발비, 사업보험료 요것도 내용이 있다고 하면 여기다 금액을 넣어 주시고요. 저희 사회적 기업이라서 받을 수 있는 거 외에 또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받은 게 있으면 이제 이쪽에다 넣어 주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민간 기업에서 뭐 후원을 받았다거나 기부를 받았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쪽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마 이제 손익계산서 상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1 년간, 22년도 1 년간의 전체 금액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이제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정 성과에 대해서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 또한 22년도 이제 회계사무소에서 이제 확정돼서 나온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랑 원가명세서를 기준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만일 지점이 있을 경우 지점, 지부, 지회까지 다 포함된 네, 통합 재무제표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이제 매출액을 여기는 자동 계산이고요. 요거 두 개를 입력을 해 주시면 요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건데요. 요 두 개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공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지자체, 그러니까 정말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실 경우 그거에 대한 수입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민간 시장은 이 공공시장 외의 모든 수입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따로 입력을 해 주시면 요거는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상품 매출 원가 같은 매출 원가나 상품 매출 원가도 이제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 원가와 상품 매출 원가를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자세하게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요. 각 기업마다 재무제표를 확인을 해 봐 주시고 네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입력을 해 주시면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상이익 요거는 자동적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관비,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법인세 같은 경우도 손익계산서상의 금액을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판관비 내에 있는 인건비 쪽으로 나간 거, 급여, 뭐 재수당, 상여금, 뭐 퇴직금 이런 거를 다 합쳐서 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참고할 점은 제조명가, 왕세서상의 노무비는 포함되지 않는 점. 이거는 이제
원가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판관비, 그러니까 판매비 및 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만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원재료비 경비도 제조원가 명세서상에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노무비가 그 제조원가 명세서상에 네, 들어가 있는 인건비가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 외에 총수입, 총노무비, 총노무비 대비 총수입 비율, 이것도 자동이 계산이 되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요, 매출액, 그다음 매출 원가, 상품 매출 원가, 그다음에 판관비,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법인세,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원재료비, 경비, 노무비, 요렇게까지는 기업에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급 근로자, 고용이 되었다고 하는 근로자를 볼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 근로자라고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여기에 이제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면은 뭐 15시간, 주 15시간 근무를 하든 주 6시간을 근무를 하든 네,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 부분은 꼭 인지를 해주시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작성 시점은 22년 12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전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그거 입력하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유급 근로자를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엑셀로 올리거나 직접 입력하시거나, 사실 이제 적은 인원의 근로자가 계신 곳은 직접 입력하셔도 되지만, 이제 워낙 많은 근로자가 있는 부분들은 엑셀 파일로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엑셀을 가지고 계신 걸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샘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다운 받으셔서 여기에서 이제 그 틀에 맞게 여기 서식에 맞게 꼭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업로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코드, 요 코드를 확인을 해주시고 요 코드에 맞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이름, 성별도 여기 코드 확인해 주시고 취약계층 유형, 만약 취약계층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번호를 넣어주시고 그냥 일반인일 경우는 일반인 코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주민등록번호 할 때는 꼭 하이픈 없이 입력을 해주시고 남자, 여자, 요거 성별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줄에는 예시가 들어가 있을 텐데 요거는 꼭 삭제를 하고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저장을 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에 입사일, 월 입금액, 주 근로시간 요것도 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월 입금액 같은 경우는 12월 급여에 그 지급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 근로시간도 그렇게 해서 적어주시고 고용 형태,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그다음에 직종, 어떤 직종인지 위에 코드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 입금액 22년 12월 급여 대장을 참고해서 세전 총 급여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다만 뭐 12월 중간에 입사를 했거나 12월 뭐 중간에 퇴사를 했거나 뭐 휴직이라든지 병가로 인해 그 원래 받아야 되는 금액보다 적게 받았을 경우는 그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셨을 때 하신 월 입금액을 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런 사유 같은 거를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 근로 시간은 반드시 주 단위, 이제 간혹가다 월 단위로 이걸 입력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주 단위로 입력을 해주시고 저희가 그 제출해준 서류 중에 이제 출퇴근 기록부라든지 그 급여 근로 계약서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꼭 확인을 하시고 네, 입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엑셀에 다 작성을 하신 다음에 엑셀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엑셀 파일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그 코드를 누락을 하거나 코드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 업로드를 진행을 하면서
공란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란이 없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 공란이 생겼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다음에 수정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리신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은 그 하단에 신청서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뭐 직접 입력할 경우는 여기 이렇게 추가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시스템상에 이제 그게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뜰 거거든요. 그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사회적 기업이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회 서비스 수혜자 대상에게 제공한 사회 서비스 실적을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은 반드시 요거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간혹 그런 다른 유형이지만 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 하는 경우에는 여기를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년 1월부터 12월 1년간 제공한 사회 서비스 실적을 입력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사회 서비스 전체 수혜자 중, 이렇게 모수죠. 전체 수혜자 모수 중 취약계층 비율, 이거를 제공한 실적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입력하는 페이지로 이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동을 하면은 이제 어떤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취약계층에게 제공을 했는지, 그리고 비취약계층에게는 또 몇 명의 비취약계층에게도 적용을 했는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취약계층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원래 전체 서비스 100% 중에 30%,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 제공형 같은 경우 30%를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혼합형은 20%고, 그래서 그 모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비취약계층에게도 몇 퍼센트, 몇 명에게 제공을 했는지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회 서비스 제공 관련된 결과 보고를 제출을 해주실 예정이시기 때문에 그걸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거랑 가능하면 동일한 수로 입력하실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요. 이게 동일인 한 명이 12개월 동안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면 이건 12명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적이라는 점 요것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 때문에 원래 더 많이 제공을 했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적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가지고요. 요거는 꼭 확인을 하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공헌형 제출하는 부분인데요. 인증 유형 중에 지역사회 공헌형에 해당되는 기업만 요거는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역사회 공헌한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는 건데요. 지역사회 공헌형은 구까지 지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기업이 있는 서울특별시 무슨 무슨 구에서 어떤 내용의 사업을 진행을 했는지를 적어주시는 건데 이것도 클릭을 하면 그걸 작성하는 페이지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어디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지를 적어주시는 거고요.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는지를 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얘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 각 기업에서 서울시, 서울특별시 무슨 무슨 구에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 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한 거에 대한 그 결과 보고도 첨부해서 나중에 추후에 제출 파일 쪽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창의 혁신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것 기타 창의 혁신형 같은 경우 여기 기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타 창의 혁신형으로 실적을 기입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이것도 이제 탭을 하면은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어떤 서비스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였는지 예, 이거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기업에서 제공한 사회 서비스를 이렇게 주된 수혜 대상과 주된 서비스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것도 이제 밑에 자세하게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를 참고를 해주시고 작성을 해주시고 또 요거 관련돼서도 서류를 이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해서 구비 서류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계 현황을 작성을 해주시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연계된 뭐 기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연계를 구체적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두 개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제 그 상위 기관, 그 많이 지원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 많이 연계를 한 기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클릭을 하면은 입력할 수 있는 탭으로 이동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추가 버튼을 해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받았는지, 어느 기업인지, 얼마를 받았는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계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민간 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이런 거고요. 연간 지방자치단체는 뭐 중앙구청도 될 수 있고 서울시,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마포구, 뭐 이렇게 구청도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금액이 큰 순서대로 상위 두 개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재정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상품 구매, 이제 그쪽에서 이제 기업의 상품을 구매한 걸 수도 있고, 사업을 위탁받은 걸 수도 있으니까, 각 그거 지원을 받은 거에 맞춰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를 참고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비 서류를 이제 올려주시는 게 있는데요. 이제 파일을 하나씩 업로드를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각 파일 하나씩 업로드를 해주시길 요청드리고요. 파일 크기가 10MB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 형태는 상관이 없으나 파일 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너무 합쳐가지고 안 올리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름을 잘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구비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를 잘 입력을 해주셔가지고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삭제가 되면 복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삭제가 되지 않도록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모든 파일이 이제 저희 그러니까 구비 서류 플러스 대면 실사에 필요한 대면 실사 서류까지 해가지고 업로드를 해주시고 저장 버튼, 제출이 아닙니다. 저장 버튼만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권역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보완을 다 완료한 다음에 권역기관에서 여기는 사업보고 검토랑 보완까지 다 끝났다 한 다음에 비대면 실사 확인증을 저희가 업로드를 한 다음에 기업에 연락을 드려서 이제 제출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라고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때 제출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은 안 됩니다. 비대면 실사 확인증이 없는데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저장 버튼만 눌러주시는 점,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명을 많은 분들이 좀 누락을 하세요. 그래서 요 서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요거는 잊지 마시고 꼭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서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윗부분에 있었는데 따로 말씀을 안 드린 게 여기서 좀 나중에 추후에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때 위에서는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서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는 여기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데요. 사업보고 요거는 이제 어차피 온라인으로 시스템적으로 진행을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해주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구비서류, 사업자 등본 사본, 그다음에 22년도 전체 재무제표, 반드시 회계사에 도장이 찍힌, 표지에 도장이 찍힌 것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23년도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정관이 변경됐다면 정관 사본, 그다음에 만약 지점이 있다면 본지점 현황, 이렇게 있어야 되고, 요거는 저희 지원 기관에서 올려주는 걸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게 급여대장. 22년 12월 말 기준의 급여대장과 그다음에 출퇴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카드, 만일 없으면 근로계약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건 근로계약서는 22년 12월 말로 있었던 분 전체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출퇴근 카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 서류, 사회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시는 를 저희가 아까 시스템에 입력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사회 회의록, 민주주의 의사결정 구조를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회의록으로서 저희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요것들 다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까지 되어 있는 서류와
그다음에 요 서류들은 꼭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누락되게 되더라도 꼭 다시 보완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도 꼭 확인을 하시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해서 검토를 지원 기관에서 한 다음에 이제 실사학위제에서 제출까지 하면은 이제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고용지청인과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뭐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4월 28일, 이번에 이제 좀 앞뒤로 주말이 껴있어 가지고요. 4월 28일까지 꼭 제출 버튼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늦지 않게 입력을 초안을 작성을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고요. 저희가 메일로 관련된 일정과 이 매뉴얼과 그다음에 이제 각 기업마다 담당하시는 분들의 담당자 연락처 요렇게 남겨 놨습니다. 그래서 고거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담당자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그래서 요 매뉴얼을 확인을 해 주시고 차근차근 아마 입력을 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제가 지금 교육을 했던 이 PDF 파일도 다 보내 드렸거든요. 그래서 고거 확인을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월 달에 있는 사업 보고 잘 부탁드리고요. 간혹 가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